느바람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봉호입니다. 동환씨 인사하시죠. 안녕하십니까, 루키의 이동환 기자입니다. 네, 자 이제 5월 29일 저희가 지금 녹화하고 있는 시점은 바로 9시거든요. 잠시 뒤에 이제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와 미네소타 팀벌브스와의 경기가 또 5차전이 시작이 될 텐데 저희는 그 전에 좀 이른 시간에 만나가지고 녹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아침에 하고 있는데 정말 평소에 오후에 하거든요. 낮에 하는데 어떻게 찾다가 지금 시간이 안 돼. 네, 지금 다들 뭐 6시에 일어나서 지금 아침에 네. 꼭두 새벽에 나와가지고 맞아요. 경기도 시작하기 전에 지금 네. 녹화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아마 얘기하다가 이제 경기가 시작이 될 텐데 그러면 그 뒤에 안 그래도 오늘 소식 중에 제일 끝에 있는 소식을 서부 컴파로 잡아왔거든요. 네네. 살짝씩 간을 보면서 어느 정도 예측까지 한번 해드리고 하는 시간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함께하는 이 공간은 뽀린러브와 크브린 생을 같이 촬영하고 있는 바로 그 공간이고요. 마찬가지로 좀 구독해주시고 또 KBL 아주 요즘에 또 이적 오프 시장이 또 뜨겁지 않습니까? 뜨겁습니다. 네. 저 진짜 전화 돌리느라. 진짜요? 너무 전화기 불나요. 항상 이유가 뭐냐 물어보고, 뭐 이런 거 캐낸다고. 캐내고 이제 어떤 상황인지 물어보고 지금 어떻게 들어가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전화한 분한테 또 점심 때 또 전화하고 저녁에 또 전화하고 어떻게 되세요? 바쁘시죠?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들 막 웃으면서 괜찮아요. 지금 FA인데 뭐 저희도 장난 아니에요. 이제 하는데 지금 뭐 이제 KBL이 정말 시끄럽죠. 프랜차이즈 스타의 이적도 있었고 슈퍼스타의 이적도 있었는데 뭐 이제 저희가 오늘 다루겠지만 NBA도 이번 오프 시즌이 정말 대박일 것 같다. 그래서 현재 있는 기자들도 아마 전화기에 불나지 않을까 좀 있으면 이런 생각도 들고요.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 얘기를 시작한 거는 이 동아 씨 얘기대로 NBA 얘기를 해야죠. 그렇죠. 샴즈 카나리아죠. 이 기자가 지금 현재 이제 오나롭스키 기자가 사라지는 바람에 감독으로 가는 바람에 현지에서 가장 이제 공신력 있는 기자로 많은 분들께 인정을 받고 있어요. 이 사람이 방송에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사상 가장 미친 오프 시즌이 될 거다. 그게 얘기인즉슨 엄청나게 많은 이적과 우와 얘가 여길 간다고? 혹은 얘가 이만큼의 금액을 받는다고? 혹은 강력하게 군림했던 팀들이 깨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샴즈의 이 발언이 좀 놀라운 게 뭐냐면 NBA 오프 시즌은 거의 대부분 미쳐 있거든요. 최근 몇 년간은. 그 미친 수준이 아니라 저희가 사실은 맨날 옛날에 버저비터 할 때부터 우리 오프 시즌에 이제 뭐 하고 얘기해야 되냐, 무슨 얘기를 하고 우리가 방송을 진행을 해야 되냐 했는데 지금은 오프 시즌이 오히려 더 이야기거리가 많아요. 맞아요. 사실 NBA의 큰 재미는 솔직히 어떤 팬분들한테는 시즌보다 트레이드 데드라인이랑 오프 시즌이에요. 맞아요. 그때가 제일 재밌고 돈 얘기도 그때 제일 많이 나오고. 그렇죠. 근데 NBA는 사실 대단한 게 어떤 다른 뭐 북미 4대 스포츠 다른 리그나 뭐 해외 축구 이런 쪽보다 이적이 굉장히 작고 빅네임의 이적이 많은 편입니다. 이게 셀캡 때문에. 그렇죠. 샐러리 캡 제도라든지 그리고 선수들의 달라진 어떤 목소리를 내는 방식이라든지 그래서 최근 한 몇 년 동안은 정말 이게 말이 돼 싶은 이적이 많고 당장 이번 트레이드 데드라인 보세요. 돈치치 트레이드 되고 역대 최고의 사건 뭐 이제 뭐 이런 식의 굉장히 나왔는데 근데 여기에서 샴즈가 이 사람이 역사상 가장 미친 오프시즌이 될 것이다? 그동안도 미쳐 있었는데 그럼 도대체 어느 정도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뭐야? 그러니까 현지에서 저희가 취재를 할 수 없는 입장에서 정말 막 이런저런 상상을 하게 되는 건데 일단 뭐 언급을 한 것들이 있죠. 그걸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그렇죠. 결국에는 미친 오프 시즌이란 얘기는 상상치 못했던 일들이 펼쳐진다는 얘기로 저는 봐지거든요. 그 얘기인즉슨 우리가 굳건하게 생각했던 프랜차이즈 스타들의 이적 요 부분이 가장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샌안토니오 스퍼스가 야니스 아디토쿤보 그리고 케빈 듀란트 혹은 다른 엘리트 윙을 데려와서 앞으로 건강해질 웬반야마와 함께 뛰게 할 것으로 예상이 될 거다. 뭐 페어란 표현을 썼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NBA에서 엄청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가뜩이나 샌안토니오가 핫하죠. 그러니까 웬비, 뭐 팍스까지 이미 데려온 상태고 포포비치 다음 시대를 지금 이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감독도 미치 존슨 정식 감독 되면서
자, 뭐 샌안토니오가 아데토쿤보나 듀란트를 품을 가능성 저희가 언급을 이미 한번 했습니다만 샴즈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다르죠. 이거는 좀 무게감이 다르죠. 왜냐하면 그럼요. 이 사람은 NBA 최고의 공신력 네. 있는 기자고 소스가 있고 이제 그런 취재원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샌안토니오가 2순위 지명권을 얻었을 때 저는 그런 얘기 했어요. 딜런 하퍼는 트레이드를 한번 고려해 보는 게 맞을 것 그쵸. 같다. 근데 이후에 나온 보도들을 보면 이제 그거는 뭐 샴즈 이야기는 아니죠. 그래도 뭐 비트라이터들이나 좀 취재를 하는 기자들은 샌안토니오는 이 픽을 지키려고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이제 뉴스들을 볼 때 어떻게 좀 잘 구분해야 되냐면 어떤 것들은 그 팀이 좀 더 좋은 협상을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는 말들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저는 이제 거기서는 그때는 헷갈렸어요. 네. 아, 진짜 지키려고 하나? 굳이 무리 안 하고 왜냐면 뭐 윙들이나 이런 젊은 자원들 지켜가면서 가도 되니까 요즘에는 뭐 빅3 만든다고 우승하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유지하기도 진짜 네. 힘드니까 근데 이후에 샴즈가 이렇게 이제 샌안토니오가 야니스나 듀란트 영입을 노린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아 그 전에 이 픽 딜런 하퍼 지키겠다는 말은 의도적인 좀 어떤 기자들한테 의도적으로 얘기한 걸 수도 있겠다. 값어치 올리기 정도라고 봐야 될까요? 예. 아, 그렇죠. 딱 네.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제가 전화해서 아니 이 픽 뭐 어떻게 됩니까? 뭐 지키세요? 그러면 우린 지키려고요. 지켜야죠. 네. 지켜야죠.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랑 비슷할 수 있고 물론 전화가 아니고 뭐 에이전트들과의 대화에서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지금 샴즈가 이렇게 얘기한 이상 샌안토니오가 슈퍼스타 한 명 데려오려고 한다. 이거는 한번 저희가 상상을 해봐야 되고 반반의 가능성. 근데 그 중에서도 지금 샴즈 말로는 듀란트와 상호 관심이 있다. 네. 자, 상호 관심이 있다. 이 표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그쵸. 서로 그냥 혼자서 끙끙 예를 들어 봉호 씨랑 저랑 서로 관심이 있는데 네. 서로 끙끙 그냥 혼자서 생각하고 있는 걸 말한 게 아니라 네. 에이전트와 구단이 직접 접촉을 했다든지 그런 이야기들을 들은 거죠. 과정 중에 있다고 예, 봐야 한번 되는 연락을 거죠. 한번 했다든지 네. 서로 혹시 뭐 듀란트 뭐 생각 있어? 샌안토니오? 근데 듀란트가 관심 좀 있는데요. 예. 갈 수 있나? 가고 싶으면 좀 갈 생각이 있긴 해요. 이 정도까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제가 봤을 땐 듀란트가 직접 뭐 샌안토니오 뭐 단장이나 이 프런트랑 얘기한 건 아닐 테고 에이전트랑 얘기를 한번 했을 가능성이 있고 또 이제 시기가 중요한 게 네. 지금 5월 29일인데 네. 최근에 드래프트 컴바인이 시카고에 있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게 시카고에서 드래프트 컴바인 열릴 때 그 유망주들의 에이전트들이 오고 그 에이전트들은 전부 지금 이미 뛰고 있는 슈퍼스타들 스타 플레이어들의 에이전트인 경우가 많다. 그렇죠. 예, 이건 돈줄인데. 다르게 말하면 거기 구단 관계자들 에이전트가 시카고에서 컴바인 보려고 모이면서 미리 얘기를 한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고 이후에 샴즈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거기서 뭔 일이 있어도 있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카고가 이 대화의 장이라는 얘기가 예전부터 있었고, 그쵸. 예, 그래서 저는 이 샴즈의 말에 이제 공신력이 높은 기자니까 이거를 좀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네. 저는 둘 중에 한 명은 데려올 것 같아요. 이 정도라면. 그쵸. 예, 예를 들어 근데 뭐 경쟁이 붙어서 샌안토니오가 포기를 하게 되면 좀 얘기가 달라지긴 하는데, 네. 거기서 이제 그거죠. 듀란트랑 야니스 선택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정도 슈퍼스타들은. 근데 이 선수들이 웸비랑 뛰는 기회를 굳이 마다할까요? 전 마다 안 할 것 같아요. 박스 웸비 있잖아요. 네. 내가 들어가면 영건 2명이랑 네. 가고 엄청나게 좋은 기회인데 그리고 샌안토니오 프랜차이즈 이미지도 굉장히 좋고 사실은. 그럼요. 그래서 저는 예, 가능성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궁금한 게요. 쿤보가 만약에 팀을 옮긴다고 하면 정말 프랜차이즈 스타가 결국에는 또 하나의 우승을 위해서 팀을 옮기게 되는 건데 그에 상응하는 대가는 어마무시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과연 샌안토니오가 어느 정도 선까지 퍼줄 수 있을까? 물론 유망주들 많고 지금 이제 픽도 이번에만 1라운드 픽을 2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예. 잘 거래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샌안토니오는 일단은 저번 이제 네. 박스 트레이드 때 유망주를 최대한 많이 지켜냈죠. 그게 사실 굉장한 이슈였는데 그 유망주들 이제는 포기해야죠. 일단 샐러리를 맞춰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들어갈 거고 말씀하신 대로 그 1라운드 픽들 무조건 소모가 되겠죠. 야니스는 지금 19, 20 그러니까 그 2년 연속 MVP 타고 이후에 MVP 레이스 탑4에 항상 들어갔던 선수입니다. 항상 올해도 3등. 네. 네. 제가 말씀드린 거 투표 결과가 탑4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우리끼리 막 탑5, 탑4 이 얘기 아니라 맞아요. NBA 현지에서 투표 결과가 탑4 안에 항상 들어갔다는 거예요. 지금 4년, 5년 연속. 자, 그런 선수를 데려오는데 1라운드 픽 2장?
사실 무조건 들어가야죠. 아유, 안 아깝죠. 네. 그리고 야니스가 나이 많은 것도 아니고 네. 인저리 프론도 아니고 네. 지금 최전성기예요. 샌안토니오 오면은 남은 계약 기간 생각했을 때 야니스가 가장 절정에 오른 이 시기 남은 시간을 모두 샌안토니오에 그렇죠. 쓸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갈 네.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샌안토니오는 만약에 야니스가 생각이 있다. 오케이만 되면 공격적으로 저는 나설 거라고 봅니다. 예, 나설 거라고 보고. 근데 이제 좀 재밌는 게 지금 이 야니스 아데토쿤보와 미러키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이제 지금 샴즈의 보도에 따르면 시즌 끝나고 야니스랑 미러키랑 만난다고 예. 이제 만나는 걸로 원래 알려져 있었는데 예, 지금 아직 예. 안 만났대요. 예. 예, 양측이. 정확하게는 야니스 아데토쿤 에이전트랑 미러키의 뭐 조노스트 단장이나 이런 고위 이제 프런트 수뇌부가 안 만난 거죠. 아직 대화도 안 하고 있고 아데토쿤보는 지금 고민 중이다. 이렇게 이제 샴즈가 최근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데토쿤보의 판단이 중요한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아데토쿤보가 아직 안 만난 건 지금 시즌이 안 끝났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예, 자 파이널이 한 6월 16일에 끝난다고 보고 드래프트가 6월 26일, 27일 이때 네. 이제 진행된다고 보면 이 열흘간의 텀의 만남과 대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샴즈 말로는 그거죠. 이 드래프트 데이를 전후로 좀 많은 이적이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냐면 드래프트 날 트레이드 실제로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쵸. 미리 좀 이야기됐던 네, 것들이.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파이널 딱 끝나고부터 드래프트까지가 되게 중요한 대화 기간이다. 야니스 아데토쿤 미러키 네. 쪽. 근데 이제 지금 알려진 걸로는 이것도 샴즈의 이 코멘트에 네. 기반한 이야기인데, 미러키는 아데토쿤보가 팀에 대한 어떤 충성심을 기반으로 웬만하면 좀 남았으면 좋겠고, 그렇게 우리 팀을 얘기하고 있죠. 좋아하니까 네. 예, 남았으면 좋겠고, 만약에 남는다면 사실 다음 시즌을 릴라드가 아킬레스건 파열로 거의 뛰지 못할 네. 거고, 지금 뭐 브룩 로페즈나 뭐 이런 선수들이 다 FA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뭐 바비 포티스나 이런 선수들도 옵트인 옵트아웃 결정하는 시기예요. 네. 이번 여름이. 커닝턴 예. 다 그러네. 다 끝나는 그렇죠. 시기예요. 예, 다 끝나는 시기라 무슨 미러키는 말이냐고? 그렇죠. 미러키는 이거예요. 지금 현지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야니스 1년만 1년만. 기다려줘. 그 현지에서 어떤 표현이 나왔냐면 갭이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갭이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약간 나 약간 진로 찾으려고 1년 네. 정도 쉬면서 여러 가지 탐색해보는 시기. 미러키도 야니스 우리 내년은 다음 시즌 조금 힘들고 1년만 기다려주면 우리가 리톨링에서 너 우승할 수 있게 로스터를 꾸려줄게. 이렇게 이제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데토쿤보의 결정이 중요하죠. 미러키를 믿을 수 있는가? 네. 쿠즈마를 데려오고 그렇죠. 릴라드 결국 데려와줬지만 실패했고, 릴라드 오고 난 뒤에 수비진을 꾸려줬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했고, 아무것도 안 했죠. 예, 이 조노스 단장에 대한 신뢰가 되게 중요하고, 믿는다면 1년 더 기다릴 것이고 안 믿는다면 트레이드 요청을 하겠죠. 저는 후자의 무게를 둡니다. 예, 1년이 좀 아까워요. 사실 아데토쿤보한테 좀 아까운 시. 아데토쿤보가 20대 중반이면 샤일드스 알렉산더가 오클라호마 시티의 리빌딩을 기다려줬던 것처럼 진짜 중요한 1, 2년을 조금 더 내 스킬셋을 업그레이드 한다든지 슈팅력 업그레이드하는 네. 시간으로 가지면서 기다릴 텐데, 아데토쿤보는 진짜 지금 30살이거든요. 30이에요. 이제 4, 5년이에요. 길면은 이 선수 또 플레이 스타일 피지컬이 되게 중요하기 네. 때문에 이 4, 5년 남은 이 시기에 전력을 다해도 우승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그럼요. 1년을 그냥 기다린다? 네. 저는 제가 아데토쿤 보면 이게 미러키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이거 1년 기다려달라는 건 조금 나한테 너무 무리한 요구예요. 맞아요. 1년 기다린 다음에는 진짜 우승 도전할 수 있을까요, 미러키가? 이거 장담할 수 없거든요. 절대 못하죠. 예, 진짜 슈퍼스타 데리고 네. 오면 몰라도. 네. 근데 릴라드를 어떻게 처리해요? 지금 릴라드 남은 계약 기간에 아데토쿤보랑 거의 비슷한데. 특히 올 시즌에 지금 이제 컨퍼런스 파이널스에 남아있는 그 팀들만 봐도요. 젊고 팽팽하고 어리고 잘 맞아요. 달리고 이런 피지컬한 팀들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쿤보는 그 반면에 사실은 본인은 엄청나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번 플레이오프에도 팀 전체가 완전히 노쇠화돼 버리니까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 미러키란 팀이 젊은 애들을 잘 보강해서 데려올 거냐, 전 그렇게 보이지 않고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면서 좀 이름값 있는 선수를 데려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또 이제 또 안 돼요. 또 우승 도전은 어려워지는 거죠. 트렌드랑 안 맞거든요. 네, 정말 정확한 지적이시고, 네. 그래서 저는 그거죠. 아데토쿤보 입장에서는 야. 세 가지 의문이 드는 거죠. 예. 릴라드 아킬레스건 부상에서 돌아오면 다다음 시즌에 잘할 수 있어? 나이 90년생이? 첫 번째, 이거 릴라드랑 사이 좋은 거 이런 거 둘째 치고. 여러분 너무 이거 네. 우리가 팩트 폭행한다고 하지 네. 마시고 이거 진짜 리얼하게 아데토쿤보 입장에서는 필요한 얘기예요. 냉정한 정말 냉정한 얘기. 티스럽게 네. 예, 티스럽게 판단을 해보면 릴라드
릴라드의 원래 폼 되찾을 수 있냐? 이거 장담 못해. 못하죠. 오히려 부정적인 가능성이 더 높죠. 나이 아킬레스 때문에. 건의 네. 예후나 이 선수의 나이를 생각하면. 두 번째, 존 호스 단장 신뢰할 수 있어? 글쎄요. 예. 세 번째, 말씀하신 대로 전력 보강 제대로 할 수 있어? 젊은 선수들로? 그러면 드래프트로 픽을 잘해야 되는데 이거는 시간이 걸려요. 맞아요. 예, 영건들 수급하려면 3, 4년 걸립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 안 돼요, 미러키는. 로페즈도 이제 늙었고, 뭐, 그렇다 기존에 있는 선수들이 막 젊은 것도 아니고, 쿠즈마가 잘하는 선수인 것도 아니고, 예. 근데 반면에 미러키 입장에서도요, 쿤보를 줘. 근데 지금 샌안토니오 제가 이 로스터와 함께 계약 상황을 보고 있는데, 와, 젊고, 유망하고, 심지어 픽다발도 준대. 내가 미러키 단장이면 해. 그렇죠. 왜냐면 그렇죠. 지금 쿤보가 있다고 해서 내가 보강할 자원들이 눈에 뻔한데, 다른 자원 데리고 온다고 쿤보도 만족이 안 될 거고, 우승도 힘들어. 그렇죠. 이도저도 아닌 거죠. 차라리 하자. 그렇죠. 아니, 근데 미러키는, 네. 가능하면 샌안토니오랑 딜을 하면 좋은 게 뭐냐면, 네. 샌안토니오 2픽이 있잖아요. 네. 딜런 하퍼는 2픽이랑 14픽인가요? 예, 2픽이랑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이 로터리 쪽 픽이 1라운드가 2장 있는데 그러니까요. 딜런 하퍼는 까봐야 알지만 네. 어쨌든 NBA 드래프트에서 일반적인 2픽은 프랜차이즈 스타로 키울 만한 재능이 2픽 정도에 나와요. 당연하죠. 예, 딜런 하퍼는 이미 그런 평가가 네, 나오는 네. 선수고 그러면은 어설픈 픽 받고 이런 거보다 제대로 된 유망주 받고 리빌딩 시작하는 게 낫죠. 그래도 예. 릴라드도 없는데 딜러나퍼랑 쓰기 너무 좋잖아. 그렇죠. 네. 예, 딜런 아퍼 밀어주고 릴라드 돌아와서 폼 안 좋으면 네. 적절하게 바이아웃해서 다른 데 가게 해주고 이렇게 이제 새 출발하는 게 낫죠. 지금 또 타이밍 너무 좋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브룩 로페즈나 뭐 이런 주요 선수들이 다 포키스도. FA 되거나 네. 옵트아웃 할 수 있는 시기라 셀러리 싹 정리하면서 그러니까 릴라드랑 쿠즈마 빼고 싹 정리하면 돼요. 네. 예. 그 둘은 못하는 거예요. 예, 그 둘은 정리 못하는 거죠. 못하는 거지. 예. 근데 이제 쿠즈마는 그래도 젊고 아직 이제 그러니까 시기가 되면 처분을 할 수 있겠죠. 쿠즈마 폼을 좀 올려서 워싱턴이 했던 것처럼. 예, 쿠즈마는 그런 운명인가 봐요. 예, 근데 아무튼 그래서 미러키 입장에서도 괜찮은 선택지다. 예, 근데 이제 또 재밌는 것은 지금 샴즈가 말한 이 상호 관심의 대상은 또 야니스가 아니라 듀란트예요. 저는 그게 예. 야니스가 너무 대가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상대적으로 듀란트의 가치가 조금씩 떨어져가는 상황이잖아요. 나이가 많으니까. 네. 예. 왜냐면 지금 보면 샌안토니오 입장에서도 주기 싫은 선수들이 너무 많아요. 데빈 바셀 어리죠. 켈든 존슨 괜찮은데 어리죠. 특히 이번에 신인왕 탔던 스테픈 캐슬 너무 훌륭한 선수인데 어리죠. 제레미 소엔 너무 좋은 애들이 많아.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샌안토니오는 선택을 하는 건데 네. 여러 가지 고민할 수 있죠. 말씀하신 대로 듀란트와 야니스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면 우리의 출혈이 적은 쪽은 어딘가. 당연히 뭐 하나를- 그건 듀란트. 네,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저는 솔직히 듀란트랑 관심 있다는 얘기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하나 들었냐면 궁금하다. 웬비의 미래를 생각한 선택이 될 수도 있겠다. 듀란트 영입은. 듀란트한테 좀 배워라. 그렇죠. 오.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생각이 들냐면 플레이 성향이 비슷하니까. 그러니까요. 예. 사실 웬비가 원하는 어떤 방향성이나 웬비가 이제 웬바냐마가 샌안토니오고 보여주는 모습은 장신 윙처럼 자꾸 뛰고 있거든요. 저도 예. 처음에 동환 씨한테 그 얘기하면서 아니 왜 골밑으로 왜 안 왜 자꾸 들어가요라고 3점 했는데 던지냐. 근데 예. 동환 씨가 이거는 샌안토니오가 의도한 거다. 예, 예. 그렇죠. 이민재 기자도 샌안토니오 팬이니까 그렇게 맞아요, 얘기를 했고. 맞아요. 근데 이제 듀란트가 오면은 뭐가 좋냐면 이 듀란트의 플레이 스타일을 웬바냐마가 같이 이제 훈련하고 같이 지내면서 배우면서 이 선수가 진짜 궁극적인 우리가 말하는 그 유니콘의 모습을 가져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거죠. 아데토콤보는 사실 웬바냐마가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웬바냐마의 이 뭐랄까 이 피지컬이나 이런 거나 아니면 방향성과 조금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런 조합은 더 좋아 보이긴 하는데 의문이 들어. 그러니까 이걸 네. 조합을 통해서 우승을 하겠다고 한다면 무조건 쿤보고요. 듀란트가 오는 거는 저는 우승을 바라는 게 아니라 자 듀란트 너의 지식을 웬바냐마한테 마치 그 무공 전수하듯이 전수하고 넌 사라져. 그거잖아요. 물론 듀란트 입장에서 우승하고 싶어서 가는 거긴 하겠지만 우승의 길이 과연 맞을까? 저는 오히려 플레이 성향을 이게 흡수를 한다 그러면 너무 비슷한 거야. 너무 비슷하. 겹치지 않습니까? 물론 웬비가 그 정도보다 훨씬 더 높은 깜냥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렇죠. 진짜 어려운 부분인데 예.
근데 저는 이제 듀란트가 좀 이제 조금씩 이렇게 아래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한 슈퍼스타라는 예. 생각 들거든요. 저도 예. 지금도 리그 탑 10 안에는 들을 수 있는 선수라고 그쵸. 봐요. 예. 그러니까 조합은 무조건 야니스랑 웸비가 좋긴 해요. 맞아요. 근데 듀란트가 와도 충분히 저는 우승 후보라는 생각 들고 우승을 뭐 포기하는 그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예. 쿤보랑 웸비에 비하면 그쵸. 그 둘 차이 크잖아요. 조합은 네. 예. 나이나 네, 듀란트는 네, 또 네. 언제 꺾여도 안 이상한 맞아요. 거고.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샌안토니오가 만약에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다면 그들에게 선택권이 있다면 저울질을 하겠죠. 예. 그리고 웬반야마의 의중도 물어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물어보겠죠. 이거는 무조건이요. 네. 팍스나 웬반야마에게 무조건 물어볼 거예요. 예, 미치 존슨 감독 개인의 성향도 좀 들어가 있고. 와, 저는 듀란트와의 상호 관심 이거 조금 좀 재밌게 봐야 될 요소라고 봅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차피 다 저희 내피셜이라 네. 더 말하기 힘든데 그렇죠. 네. 야, 그 가장 미친 오프 시즌이 될 거라고 한 거에는 샌안토니오가 엄청 핫한 파이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뭐 샴즈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으니까요. 네. 그리고 사실 재밌는 것은 지금 샌안토니오만 이 둘에게 관심을 가질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이야기 나오는 게 또 그 얘기도 있어요. 야니스가 팀을 떠난다면 빅마켓을 원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 얘기는 계속적으로 흘러나오고 있죠. 예, 그래서 대도시 얘기가 자꾸 나와요. 맞아요. 예, 그러면은 자 빅마켓 하면은 어디가 떠오르십니까? 전 뉴욕이요. 뉴욕, 그쵸. 네. 시즌 안 끝났죠. 네. 미러키랑 안 만났죠. 근데 지금 좀 실망스럽거든요. 그렇죠. 이따 얘기할 거지만. 예, 뉴욕 할 수 있고 레이커스. 레이커스 가능합니다. 레이커스 지금 돈치치 아직 계약 안 했어요. 그렇죠. 네. 오스틴 리브스랑 뭐 예. 할 수 있죠. 예, 레이커스. 아니면 이제 그 전에 계속 얘기했던 브루클린. 네. 예, 브루클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막 엄청 생각보다 엄청 약팀이 아니에요. 이 맞아요. 팀 약간 리빌딩 약간 속도 붙이면은 코어로 쓸만한 네. 카드를 뭐 캠 네. 존스 이런 선수 그냥 그대로 가지고 가도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브루클린이라든지 이런 팀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와. 아니면 근데 이거는 야니스가 원하지 않겠지만 시카고. 솔직히 시카고나 브루클린은 아데토쿤보가 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전 뉴욕 아니면 서른이도 해야 레이커스. 돼요. 네. 아니면 네. 저의 개인적인 팬심을 클리퍼스 포함해서 클리퍼스. 가능성 있습니다. 클리퍼스 충분히. 네, 클리퍼스는 네. 샐러리 맞추기 오히려 편하죠. 맞아요. 예, 그래서 이런 쪽이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좋아요. 어딜 가던지 간에 이거는 정말 뭐 엄청난 파란이 일어날 것 같긴 한데 저는 샴즈가 생각하는 가장 미친 오프 시즌이 될 거라는 거에 아데토쿤보만 있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쵸, 아데토쿤보 지금 케빈 듀란트는 무조건 팀을 옮길 거니까 이 둘과 또 뭔가 팀을 옮길 만한 선수로 예상되는 선수가 누가 있을까요? 이게 거대한 나비 효과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근데 한데. 저 그냥 느낌이거든요. 네, 자, 샴즈가 네. 크레이지스트 오프 시즌이라고 했어요. 맞아요. 근데 이게 정말 봉우 씨 말대로 야니스 듀란트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이 정도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예요. 맞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저는 이제 포함된다면 지금 뉴올리언스와 자이언. 나 지금 소름 돋았어. 예. 뉴올리언스가 지금 단장이 바뀌었죠. 조드마스로 바뀌었는데. 근데 자이언이랑 좋다며. 예, 사이 좋다면서요. 네, 같이 가고 싶다며. 근데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것도 인정. 저는 느낌이 이거 저 그냥 개인적인 느낌이에요. 이거 무조건 틀릴 가능성 훨씬 높습니다. 네. 필라델피아가 엔비드 트레이드 할 수 있지 않나? 3픽을 얹어서? 와, 나 지금 방금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미러키랑 저 지금 그 얘기하려고 했어요. 필라델피아가 막 엄청 막 뉴욕에 비할 정도는 네. 아니지 필라델피아도 큰 마켓이거든요. 지금 엄청나게 많은 구단들이 음. 야, 너네 3픽 어떡할 건데? 그러니까요. 계속 문의가 오고 있거든요. 아니 미러키가 만약에 뜻이 맞으면 엔비드 이거 진짜 좀 웃긴. 와. 이게 사실은 만약에 진짜 나온다면 3픽 네. 플러스 엔비드랑 야니스. 어, 엔비드는 이제 몸이 안 좋으니까. 근데 3픽 대가가 너무 크지 않냐? 너무 큰데? 근데 지금 현재 엔비드의 무릎 상태면은 예. 솔직히 필라델피아가 3픽 엔비드에 야니스의 뭐 짠짠바리 엔비디 미러키 1라운드 픽 하나라든지 이렇게 가다가 운다. 속상해서. 내 가치가 이 정도밖에 안 돼? 근데 1대1이 안 된다고? 근데 만약 이게 되면은 샴즈의 그 역사상 가장 미친 오프 시즌 될 거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건 맞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이거 저 그냥 공상 막 돌려볼게요. 여러분 이거는 예, 재밌잖아. 근거 하나도 예, 없는 얘기입니다. 예. 덴버가 정리한다면 잠깐만, 덴버가 걔네를 어떻게 정리해요?
마포주 뭐 마포주나 자말모레이를 해가지고 딜을 할 수도 있죠. 그 애들을 예. 여러분 사가실래요? 나 안 사갈 것 같아. 존 호스트가 호구 잡히면 되죠. 존 호구 되면 되죠. 예.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저는 솔직히 그 정도 생각나거든요. 와. 진짜 필라델피아 하면은 쇼킹한 사건이고. 네. 예. 아니 뭐 골든스테이트도 가능성 있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현재 이제 서부 동부 플레이오프에 올라온 팀들은 싹 머리를 떠올릴 수가 있는데 덴버는 무조건 해야 되고요. 그렇죠. 일단 요키치가 은근슬쩍 압박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요키치가 가진 않을 거고. 아 요키치는 무조건 지킬 거고. 네. 아 요키치 안 있으면은 좀 진짜 역대 최고의 유러피언 듀오가 나올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고. 저는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게 보스턴은 보스턴도 무조건 할 거라고 지금 얘기가 그렇죠. 되고 있죠. 그러니까 보스턴이 그거죠. 보스턴이 야니스나 듀란트를 데려서 우승에 도전하는 이거보다도 이 팀은 지금 셀러리 정리 때문에 미쳐있는 팀이거든요. 25mm장을 정리해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그리고 샴즈가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때문에 보스턴은 무조건 이번 시즌에 로스트의 변화를 가져갈 거다. 브라운 아니면 네. 화이트가 아주 주인공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야기 많이 나오고 예. 있고 포르징기스도 사실 처리만 할 수 있으면 처리를 해야 되고. 그래. 그러면은 이게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자 야니스나 듀란트를 중심으로 한 빅딜이 하나 구상이 되면은 우와. 보스턴이 거기 껴가지고 우와. 자기 덜어낸 애들을 얹어가지고 어느 팀이 주는 식으로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화이트나 브라운이나 혹은 주르나 포르징기스가 야니스나 듀란트랑 뭔가 같이 뭐 어디로 간다든지 이런 식의 딜들이 삼각 사각으로 확장돼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와 이거 핵폭탄인데? 네,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와.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공상입니다. 가능이 안 되는데요? 근데 지금 이 구도가 예. 가능성이 있어요. 충분히 그럼요. 얽히고 설켜가지고 네. 그렇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뉴욕도 이렇게 시즌이 끝난다면 무조건 할 수 있는 팀이고. 지금 가능성을 봤거든. 네. 네. 근데 부족한 게 뭔지 정확하게 눈에 보이거든. 그렇죠. 예. 타운스. 그렇죠. 예. 타운스가 야니스로 바뀐다. 아우. 이거 대박이거든요. 이 팀이랑 너무 잘 맞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아주 재밌을 거다. 예. 지금 뭐 얘기하다 보니까 저희도 막 흥분이 와 되는데. 너무 흥분된지 예. 골든스테이트도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골든스테이트 무조건 움직이죠. 무조건 움직입니다. 예. 골든스테이트도 지금 과연 커리, 버틀러, 그린 이걸로 만족하고 있어요. 아 절대 만족 안 뭔가 합니다. 하려고 할 텐데. 네. 예, 뭔가 하려고 할 것 네.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왜 또 이거 지금 팀들 보니까 또 지금 왜 팀들 자꾸 보고 있어요. 멤피스가 눈에 들어오죠? 멤피스는 당연히 이게 여러분 지금 난리 났다니까. 멤피스 자모란트 자모란트 베인 적어도 베인은 네. 정리할 것 같아요. 맞아요. 자모란트는 솔직히 멤피스 구단의 판단이 날렸고 네. 진짜 막 극적으로 가면 좀 노골적으로 가면 자모란트 얘기도 저희가 했을 텐데 이거는 좀 네. 너무 섭부르고 근데 자모란트도 가능성 없지 않아요. 왜냐면 자모란트가 빠지고 그만한 구다리에 다른 선수가 오면 그 구색 좋거든. 그렇죠. 예. 그래서 자모란트도 우리가 네. 봐야 된다. 예, 자모란트도 자꾸 저는 눈에 들어오고. 전 미네소타도 미네스타도 할만하죠. 뭔가를 할만하죠. 미네스타 지금 줄리어스 랜들이 네. FA 되잖아요. 네. 자 사인 앤 트레이드로 뭔가 이동을 네. 한다. 왜냐면 루디 고베어도 2라운드까지는 좋았는데 음. 이거 또 사라졌어요 또 이 선수.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여기도 얽힐 수 있고. 와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걸까? 예. 오클라호마 시티는 저는 솔직히 만약에 우승에 실패하면은 뭔가 큰 후보가 될 거라 봤는데 이 팀은 유지하는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저도 유지할 것 예, 같아요. 굳이 우승 멤버를 해체하기보다는 네, 그대로 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 그런 식의 어떤 판단이 있을 것 같아요. 인디애나도 그대로 갈 것 같고요. 예, 인디애나도 네. 좀 웬만하면 유지하는 쪽으로. 네. 아니면 뭐 또 진짜 인디애나에 뭐 역으로 딜이 들어올 수도 있죠. 뭐 니스미스나 네마드 예. 이런 와 너무 매력적인데. 예, 그러니까요. 아니면 너희 한번 누구 가져가 볼래? 이런 식으로. 와. 예, 인디애나도 뭐 가능성은 없지 않죠. 이렇게 되니까 좀 진짜 뭐 다 건드리는 것 같은데 저희가 아무튼 상상은 자유다. 여러분 제가 이거 네. 동환 씨랑 벌써 2015년부터 팟캐스트를 해 와서 그렇죠. 올해가 10년째란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이 직전에 물론 뭐 누구 팀 옮길 수 있어요. 뭐 이 정도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까지 정말 크게 이거는 무조건 이 팀은 한다라고 말했던 적은 없어요. 맞아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가능성이 쓱 보이는 거죠. 너무 보이네. 판을 30개 팀의 상황을 싹 봤을 때, 팀 리스트를 쫙 봤을 때, 와. 마이애미도 뭔가 할 수도 있는 거고, 레이커스도 무조건 할 거고. 예, 레이커스도 움직일 거고. 예.
이번 오프 시즌 이 미쳤다. 단장들 맨날 밤새겠네요. 미쳤다. 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진짜 근데 우리가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별일 안 일어나면 저 이제 샴즈 반대파로 가겠습니다. 네. 근데 샴즈를 한번 믿어볼게요. 지금 그 뭐 잠시 뒤에 동부 컴파랑 서부 컴파 다루겠지만 이 서바이벌 하고 있는 팀들이 다 젊고 어리고 영한 팀들이어서 기존에 있는 슈퍼스타들을 보유한 팀들은 무조건 움직일 거기 때문에 요거 하면 여러분들 아주 재밌을 거다. 저희 또 오프 시즌에 더 동환 씨랑 아까 방송 이 녹화하기 직전에 정말 많은 얘기 나눴거든요. 더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네. 속도도 좀 빠르게 여러분께 대처할 수 있도록 방송 방향을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웨스트브룩 얘기 한번 해보죠. 네, 좋습니다. 자, 여러 개의 인대가 파열돼서 오른손 수술을 받았습니다. 왜 이 선수가 그 골밑 마무리가 그따구였으며 그리고 마지막 경기인가요? 코너에서 3점이 에어볼이 2개가 나오며 하지만 웨스트브룩을 욕할 수는 없어요. 왜? 그만큼 뛰어다니면서 허슬을 보여주고 이 나이에 베테랑 미니멈 받으면서 이런 선수가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네. 에너지를 그 정도 보여주는 것도 이제 88년생 사실은 동기는 뭐 데릭 로즈나 케빈 18, 뭐 이런 선수들은 뭐 이제 마무리하기도 하고 네. 커리어를 우리나라 나이로 뭐 38. 이러는데. 예,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막 비판하고 싶진 않아요. 네. 그냥 뭐 할 만큼 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수술을 받고 이제 FA가 되는데 네. 저는 웨스트브룩은 근데 이 선수가 덴버에서 지금 롤을 받아들인 거 보면은 네. 약간 롤 플레이어로 그쵸. 이적할 가능성 충분히 네, 있거든요. 네, 이제는 네. 내가 뭐 포인트 가드로서 뭘 네. 해야 되고 그런 느낌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웨스트브룩은 에고가 세고 그리고 항상 그동안 이적할 때 보면 내가 팀의 중심이 되는 어떤 그랬죠. 정확하게는 메인 핸들러 리더 역할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네. 대놓고 말은 하지 않지만 덴버나 클리퍼스에서 이제 가져간 어떤 플레이들을 보면은 자신이 예전 같지 않음을 이미 받아들이고 있고 내가 어떤 플레이를 지금 해야 더 맞는지는 이미 인지를 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진짜 네. 힘든 일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아, 내가 쉽지 않죠. 이병헌급, 송강호급, 최민식급의 연기자였어요. 어느 순간 정말 조연인데 돈 요만큼 받으면서 나 그냥 영화 네 한번 출연시켜줘. 그러면서 단역 비슷하게 나와가지고 싹 하고 빠지는 수준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그럼요.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그 에고를 내려놓는다는 건 진짜 힘든 일이에요. 진짜 힘든 일이에요. 예, 한 분야에서 지금 네. MVP를 예, 찍었잖아요. MVP를 찍고 정말 역사상 몇 없는 평균 트리플 더블 시즌을 보낸 선수가 그렇게 한다? 단 대단한 3명인데. 일이라고 생각되고 저는 이제는 또 시간 지나니까 약간 이제는 막 놀리는 것보다는 야, 진짜 리스펙한다. 예, 그래서 다음 시즌에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팀이든 가긴 갈 것 같아요. 그 자꾸 은퇴설이 솔솔 나오고 왜냐면 거기 매체들도 보면 이상한 매체 되게 많잖아요. 자꾸 리타이어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막 너무 가슴이 아파. 덴버에 남아주세요. 덴버에 남으면 정말 그렇죠. 사실 네. 지금 그걸 가장 바랄 사람은 김만바. 김만바가 아닐까. 왜냐면 만바는 지금 포지셔닝이 확실하거든요. 덴버 가면은 이제 웨스트- 유명 스타거든요. 맞아요. 네. 웨스트브룩의 팬이죠. 덴버의 팬이기 때문에. 왓썹으로 예. 이러면 끝나는 거야 또. 근데 만바 또 부침성이나 성격상 네. 다른 데 가면은 또 거기 또 잘할 거예요. 근데 큰 마켓 가면 예. 예. 이 정도로 주목 못 받거든요. 덴버 정도 되는 소도시 가니까 사람들이 오 아유. 가게마다 알아보고 이러지. 갑자기 만바 전화 연결하고 싶네요. 네, 네. 아유, 그래서 예. 아무튼 그래서 뭐 그런 부분. 예. 그래서 웨스트브룩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까 이제 저희가 얘기한 그런 빅딜들이 이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어딘가를 선택하지 않을까. 근데 아마 에이전트가 여기저기 만나면서 얘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웨스트브룩이 바라는 게 있겠죠. 일단 일정 수준 이상의 출전 시간. 그죠. 이번 시즌에 평균 28분 뛰었습니다. 야 미니멈이잖아요. 예. 이제 벤치에서 나왔는데 28분 예. 뛰었고 물론 이제 주전으로 뛴 경기도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나는 뭐 식스맨과 주전을 오가는 어떤 수준의 출전 시간은 좀 보장해 달라. 근데 제 생각에 돈은 욕심 안 낼 거예요, 무조건. 그러겠죠. 지금으로서. 예. 왜냐면 사업하고 있는 것도 잘 되고 있고. 예. 이제는 뭐 돈에 욕심 낼 때도 아니고 그럼요. 본인의 몸값을 줄여야 네. 자유롭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출전 시간이나 여러 가지 롤, 기회 이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보면서 가지 않을까. 경기를 또 경기 타임, 경기 시간을 보장 못 받는 선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아직도 예. 뛰는 거 보면은 충분히 수비에서도 어느 정도 1인분 해줄 수 있고 그리고 허슬도 보여줄 수 있고 에너자이저 하면서 좀 경기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한번 기대해봐도 좋겠다 생각이 들고 수술 잘 돼서 슈팅의 0점 좀 잘 잡아왔으면 좋겠다. 예전에 르브론이 그 네. 팔꿈치에 뭐 혹 같은 게 난 다음에 예, 맞아요. 오히려 이게 팔꿈치가 안으로 네, 들어가면서 네. 슈팅이 좋아졌다고 얘기한 적이 있죠. 그게 17, 18 시즌쯤인데 클립을 때 웨스트브룩도 지금 사실 문제가 되는 게 림 근처에서 이 피니쉬 맞아요. 잘 안 되고 있고 이런 진짜 뭔가 뻣뻣한 이 손목인데 오히려 또 뭐 오히려 좋아질 수 있어요. 네, 그런 변화 있을 수 있죠. 뭐 재활하고 하면서 더 많이 움직이고 하면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스 그리고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스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부 컨파부터 할게요. 네. 뉴욕과 인디애나와의 시리즈. 자, 정규 시즌은 3위와 4위와의 대결이 컨파에 오게 됐네요. 1대3으로 인디애나가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원정에서 인디애나가 2경기를 다 가지고 오면서 4대0으로 끝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뉴욕이 한 번 더 20점 차 이승의 대역전승을 거두면서 맞아요. 가까스로 잡아냈고 근데 그 다음 경기에서는 할리버튼이 이 팀의 문제는 나였다. 지난 경기의 문제는 나였다. 내가 더 보여줘야 된다. 이야! 트리플 더블을 그렇죠. 턴오버 없이 해버리네? 30, 15, 10 예. 0 턴오버 역대 최초 미친놈이에요, 미친놈. 역대 최초라고 죠. 아 진짜 대단한 퍼포먼스였고 좀 시리즈 돌아보면 지금 1차전과 3차전에서 역대급 역전승이 나왔잖아요. 이걸 보면서 이제 이번 플레이오프의 특징 20점 차도 안심할 수 없는 그러니까요. 그 어떤 네. 상황들 이게 사실 NBA 자체가 이제 그런 구도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게 플레이오프에도 반영됐다는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대로 이 할리버튼의 퍼포먼스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정규 시즌은 이 정도의 어떤 공격성과 네. 적극성 정도까지 아니고 조금 더 팀원들을 살리는 모습이 있었는데 특히 4차전에서 이 선수의 어떤 플레이들을 보면은 내가 나서야 될 때를 알고 지금 일부러 저러는 것 같다. 이거 맞아요. 플레이오프에 맞는 어떤 스탠스 변화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제가 사실 클리블랜드와의 시리즈나 이때부터 계속 얘기를 했지만 인디애나는 이 에런 니스미스나 넴하드나 메더린이나 이런 젊은 윙들이 굉장히 터프하게 상대를 물고 늘어지는 게 이 상대를 계속 갉아먹어요. 맞아요. 이게 되게 힘든 거예요. 사실 지금 아마 브런슨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아마 되게 힘들걸요. 진짜로. 그래서 네. 난 브런슨이 더 존경스러워요. 그러니까요. 미친 선수예요, 이 선수도. 저- 나는 이 시리즈, 이 플레이오프 때 브런슨의 티어를 마음속의 티어를 2단계 이상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게 진짜 증명을 해내고 있죠. 탑 사실은. 티어에 탑 티어. 네, 진짜 브런슨은 이제 브런슨 의심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 몇이나 될까요? 의심하면 안 되죠. 네. 수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울 수 있겠지만 그렇죠. 연이 수비 이상의 몫을 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저는 그런 얘기 항상 하죠. 네. 수비의 약점인 선수는 공격에서 그만큼 더 해줘야 해내는 된다. 거예요. 근데 브런슨은 그게 돼요. 네. 그리고 수비도 키 때문에 그러는 것이 네, 자기 네. 할 건 또 해요. 맞아요. 예, 엄청 못하는 선수 아니에요. 수비는. 28인데 너무 잘해. 예, 그러니까 브런슨은 진짜 최전성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고 일단은 이제 그 4차전 최근에 또 이 내용들을 보면은 이 인디애나가 1쿼터에 보면은 이 템포가 경기 tem포 자체가 빠르잖아요. 네. 서로. 근데 보면은 인디애나가 실점한 다음에 이 인바운드 패스 속도나 볼이 넘어가는 속도를 보면은 인디애나의 의중이 느껴지죠. 난전으로 끌고 가자. 카메라가 못 따라가더라고요. 예, 진짜 카메라 못 따라. 진짜 깜짝 놀랐어. 뉴욕에 넣었어? 근데 공이 날아가는데 카메라가 뒤늦게 따라가고 이미 공이 들어갔어. 맞아요. 그러니까 뉴욕이 득점을 해요. 브런슨 잘했잖아요. 1쿼터에. 브런슨 좀 클로즈업 비춰주고 있으면 다시 넘어가면 인디애나가 슈터를 들어갔어. 그러니까 이 인디애나의 속도전 사실 이 템포로 가면은 인디애나가 지금 수비도 되게 좋은 팀이지만 그렇죠. 이 템포 안에서 인디애나는 엄청 무섭거든요. 네. 사실은 왜냐면 이 할리버튼이라는 좋은 어떤 패서가 중요한 있고 포인트입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속도전에서는 사실 누구한테도 안 줘요. 시약함 터너 다 달릴 수 있는 선수고 자 일단 그게 좋고 두 번째는 이 할리버튼의 1위에 대해서 뉴욕이 결국에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1차전 리뷰할 때 처음에는 좀 드랍성을 하다가 나중에 네. 스위치를 가져왔는데 이제 이 스위치에 대해서 인디애나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결국에는 이 약간 좀 신기한 게 저는 재밌는 게 마일스 터너가 작은 선수를 상대로 계속 밀고 들어가면서 하는 모습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리칼라이를 좀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사실 마일스 터너처럼 마르고 좀 요런 타입들은 그런 이제 스위치에 대해서 작은 선수 상대로 밀고 들어가면서 뭐 하기가 조금 약간 애매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 혹은 거기에서 마일스 터너에게 볼이 들어가는 타이밍이나 이제 마일스 터너 잡는 위치가 안 좋으면
이 미스매치가 아닌 상황이 많아요. 맞아요. 그거죠. 실제로 마일스 터너는 그런 네. 모습을 많이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지금까지. 맞아요. 특히 팝에 좀 더 특화되어 있는 선수고. 맞아요. 근데 오히려 뉴욕이 스위치를 하니까 터너한테 어차피 너 쪽에서 미스매치 발생하니 무조건 등지고 밀고 들어가라 안쪽에. 네. 근데 터너가 또 그걸 곧잘해요. 네. 네. 그래서 뉴욕 입장에서는 좀 짜증나는 게 지금 안 그래도 할리버튼이랑 타운스랑 자꾸 매치업돼서 네. 이것도 스트레스인데 안쪽에서 터너가 슬링하는 게 생각보다 효율적이고 맞아요. 할리버튼의 손에서 떠나는 이 패스들이 퀄리티가 좋다 보니까 터너가 되게 좋은 지점에서 간결하게 피니시하는 상황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되게 신기한 게요. 공을 받자마자 바로 슛으로 올라갈 수 있게 줘. 맞아요. 여러분 그냥 패스가 가는 게 아니라 맞아요. 다음 동작까지 생각하고 패스를 주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게 진짜 좋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애매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터너가 이 페인트 좀 근처에서 애매하게 자리 잡고 포스트업을 한 상황이 만들어지면 이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터너가 페인트 좀 한가운데 자리 잡을 때 결국에는 패스가 들어간다. 이거는 이제 이 인디애나의 이런 어떤 공격 세팅, 뭐 할리버튼의 패싱이나 칼라일의 세팅에 대해서 되게 칭찬할 수밖에 없고. 그쵸. 또 하나는 뉴욕이 지금 사실 인디애나 오펜스를 거의,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잘 막아서 모멘텀을 가져오는 순간도 있지만 네. 대체적으로 보면 인디애나 오펜스를 못 막고 있거든요. 이거 체력 네.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체력 문제. 인디애나의 속도나 어떤 여러 가지를 네. 못 막는다. 두 번째, 지금 3차전부터 이제 그 미첼 로빈슨을 주전으로 네, 올리고 네. 이런 완전히 변화도 줬는데, 중용하고 있죠. 근데 인디애나가 이 예전에 할리버튼 처음 왔을 때부터 있었던 건데 이 팀의 오펜스는 되게 낚시가 많아요. 이게 뭐냐면 그거예요. 자, 제가 네. 예를 들어 그겁니다. 요거 레이커스도 이번 시즌부터 쓰는 패턴인데, 네. 자, 제가 할리버튼이에요. 자, 하프라인 넘어와요. 드래그, 넘어왔어, 더블 넘어왔어. 드래그예요. 네. 자, 시아캄이랑 마일스 터너가 차례로 스크린을 서 있어요. 가요, 이렇게. 예. 네. 그럼 그렇게 서 있으면 거기서 일반적인 경우는 그 두 개 스크린 받아서 쭉 길게 움직이면서 3대3 게임을 하죠. 네. 근데 그거예요. 이렇게 자리를 잡아놓고 갑자기 할리버튼이 뒤에 있는 마일스 터너에 공 던지고 달려가서 핸드오프 받아요. 이런 식의 변주. 네. 예.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또는 저쪽에서 한 명이 뭐 예전 같으면 버디 일드고 지금 같으면 이제 다른 뭐 넴하드죠. 네. 내가 할리버튼인데 넴하드가 더블 스크린 받아서 올라와요. 네. 그러면은 내가 할리버튼이 이렇게 하고 있다가 넴하드가 받아서 다시 나한테 스크린 와요. 네. 거기서 또 갑자기 치고 들어간다든지 이런 식의 원래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호언셋이나 스태거 스크린, 더블 드래그 스크린 이 큰 틀 안에서 기습적인 변주가 많아요. 야. 갑자기 주고 핸드오프하고 갑자기 뭐 하고 가짜 핸드오프, 가짜 스크린, 요건 뭐 고스트 스크린이라 부르죠. 이런 변주가 많은데 뉴욕이 이거 못 따라가요 지금. 여기에 너무 많이 속아요. 야, 수비에 그렇게 전술에 능한 티보도가. 그러니까요. 지금 뉴욕이 정신을 못 차려. 특히 4차전 초반 시퀀스들 보면은 미첼 로빈슨이 갑자기 선발 라인업에 올라오고 타운스 수비 약하죠. 로빈슨 수비 범위 좁죠.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 막 멘탈이 막 나갑니다. 뉴욕이 막. 예, 이런 상황들 자꾸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모습들은 인디애나 그동안 호흡 맞춰온 부분 플러스 리칼라일의 힘이에요. 리칼라일은 진짜 명장이에요. 명장. 그렇죠. 예, 진짜 완전 뉴욕을 네. 정신없게 만들어 놓고 있고 그러면서 뉴욕 수비가 다 무너지는 상황들이 벌어진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뭐 동원 씨가 전술 얘기 너무너무 잘해줬지만 보여요? 발이 느려지고요. 타운스를 지금 그렇게 쓰는 게 맞느냐? 아파하는데도 안 빼. 못 빼죠. 못 빼는 것도 있는데 수비에서 그렇게 구멍이 되고 있는데 결코 빼지 않고 뛰게 하는 모습들. 그 정말 열심히 뛰어댕기던 카루소도 좀 헐떡거리는 모습을 전 보여준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결국 혹사의 대가? 스노우볼이 정말 이만큼 커져서 지금 굴러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사실 역전승 당한 것도 전부 다 이제 체력적인 부분이 전 있다고 거기서 기인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너무 여기까지 올라온 걸로 만족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근데 이제 뉴욕의 이거는 사실 티보드의 성향도 있고 네. 로스터 구성 자체가 주전 의존도가 높도록 구성된 팀이어서 그 여파를 지금 받고 있는 거죠. 인디애나는 좀 불안해서 세컨 유닛을 좀 많이 다채롭게 돌리잖아요. 돌리는 예. 편인데 사실 뉴욕은 그런 편은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체력적인 부하, 네. 어떤 격차로 좀 나오는 거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지금 저 인디애나의 상황을 보고 있는데 이 계약들 와 어리고 심지어 금액도 너무 훌륭하고요.
이렇게 팀을 잘 꾸려 놓으면 만약에 이제 올 시즌에 우승을 못 한다고 해도 계속 갈 수 있죠. 한 번 더 도전을 해본다거나 아니면 또 좋은 자원을 또 데리고 올 수 있을 만한 훌륭한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예, 인디애나는 진짜 지금 로스터 기반으로 계속 갈 수 있을 것 같고 관건은 이제 지금 젊은 자원들 에런 니스미스나 네. 뭐 이런 선수들이 이제 네마드도 이제 첫 FA가 됐을 때 네. 이 셀러리 아, 관리 예. 이런 것들 이게 사실 인디애나 같은 스몰 마켓이 가져가야 될 좀 이제 향후의 어떤 숙제다. 근데 그쵸. 이제 일단 당장 이번 플레이오프만 보면은 인디애나는 정말 기대 이상의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럼요. 지금 현대농구에서 뭘 해야 이길 수 있는지를 아는 팀이다. 오펜스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정말 다양한 낚시를 통해서 네. 창의적인 어떤 세팅들 이런 것들은 사실 예전부터 리칼라일의 강점이긴 했는데 이게 이제 정말 이 할리버튼이라는 좋은 가드를 만나서 더 극대화되고 있고 수비에서 올코트 프레스를 적극적으로 쓰면서 압박하고 괴롭히고 피지컬적으로 압박 진짜 괴롭히는 잘하더라. 네. 사실 지금 서부에서 올라오는 오클라호마 시티도 그런 부분에서 손질과 압박이 너무 좋은 팀이에요. 그러니까 현대농구의 트렌드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지금 양대지구 결승에서 앞서가고 있는 팀을 보면은 그래서 이게 결국 돈을 되게 잘 써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분배해야 돼. 우리 맨날 15달러 게임 하잖아요. 예. 뭐 5달러짜리 선수, 4달러짜리 선수를 내가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이냐. 이제는 그 개념은 아예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좋은 자원들을 데리고 있어야 정말 뛰어댕기면서 체력도 갉아먹고 이 48분을 정말 활용을 잘해야 되는. 맞아요. 네.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지금 덴버에 다른 얘기인데 데이비드 아델말 감독이 정식 감독되고 인터뷰에서 무슨 얘기했냐면 다음 시즌 로스터 구성에 대해서 로테이션 멤버 9명, 10명 정도로 갈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말론과 다르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영건들, 에너지는 영건들도 많이 로테이션에 포함시키겠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로 풀이될 수 있냐면 현대농구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그쵸. 데이비드 아델만도 그걸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뎁스의 중요성, 시간이 갈수록 빅3를 기반으로 게임을 끌고 가는 이런 것들보다도 어떤 슈퍼스타들은 한두 명? 뭐 2명 이상은 있어야겠죠. 우승권을 가려면. 그쵸. 예, 올스타 레벨은 무조건 2명 이상 있어야 되는데 그걸 기반으로 정말 탄탄한 윙들, 어떤 수비수들 이런 롤플레이어들이 좀 다채롭게 있는 게 되게 좋은 로스터다. 진짜 되게 신기한 게요. 저는 작년에도 동환 씨랑 이거 진행을 했지만 올 시즌에 이 트렌드의 변화가 명확하게 보이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상당히 흥미롭거든요. 좋아요. 그럼 인디애나가 이제 올라간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3대1이에요. 그렇죠. 이거 뒤집은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4연승 해야 되잖아요. 3연승 해야 되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뉴욕. 어찌 보면 올 시즌은 실패란 말이에요. 이거 우승을 위해서 데리고 온 로스터예요. 맞아요. 타운스나 네. 그렇죠. 지금 이 페이롤 상황도 아누노비가 이렇게 큰 금액을 가져갔었구나. 마누노비가 재계약하면서 네. 작년 여름에 재계약하면서 엄청난 금액을 받았죠. 자, 지금 머리 아픈 상황은 솔직히 미칼 브리지스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미카엘 브리지스는 되게 좋은 계약이에요. 좋은 계약이죠. 예. 그리고 조시아트도 하는 해주는 역할에 비해서는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다만 지금 이제 다음 시즌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20밀 이상을 받는 선수가 5명이고요. 그 중에 40밀 가까운 게 오지 아누노비, 그리고 50밀이 넘는 선수가 카렌서니 타운스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 타운스 물론 오래 데리고 왔는데 이 머리 좀 아프겠는데요? 그렇죠. 머리 아프죠. 네. 근데 뉴욕은 진짜 운이 좋은 게 뭐냐면 진짜 브런슨 집 있는 쪽 절해야 돼요. 뉴욕 그 팬들도 그렇고, 아니 팬들은 뭐 당연히 지금도 하고 계실 거고. 올해 24밀이었습니다. 여러분, 올해 24밀, 내년에 34밀이에요. 네, 그렇죠. 야, 그러니까 미쳤다. 올해 23일 내년에 갑자기 예. 1000만 달러 뛰는 게 예. 올해로 원래는 계약이 만료되고 다음 시즌부터 새 계약이 적용되기 때문에. 근데 연장 계약을 너무 싸게 해줬어요. 너무 잘했어. 지금 돌아보면 예. 그때 나 비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나 자신 죄송합니다. 아니 지금 그래서 내년부터 4년 연장 계약이 적용되는데 네. 저는 이거 솔직히 아버지를 코치로 쓰는 거가 포함된 어떤 디스카운트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때 욕했는데. 미국도 똑같아요. 죄송합니다. 예, 미국도 똑같아요. 예.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브런슨이 이렇게 팀 친화적인 계약을 해줬는데도 지금 타운스가 5천만 달러, 아누노비가 4천만 달러가 이제 넘어가는 식으로 가는데, 그래서 지금 아누노비 트레이드 얘기가 좀 나오죠. 현재에서 조금 나와요. 이게 인저리 프로만 아니면 예. 난 그래도 쓸만하다고 보거든요. 수비도 좋고 공격도 가끔 폭발하잖아요. 아니 좋은 자원이에요. 예. 근데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요. 예, 너무 비싸요. 네. 예, 그러니까 이 선수는 준수한 자원인데
그걸 가면 너무 비싸고 타운스도 사실은 플레이오프 오니까 오히려 단점이 좀 부각되죠. 수비에서 매치업 헌팅 대상이 되니까 너무 비싸나. 물론 공격 잘해준 게임들이 많았습니다만 그만큼 주죠.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뉴욕은 딜레마인 게 그러니까 윙은 수비가 다 탄탄하고 에너지 좋은데 브런슨 작아서 공략 대상되고 타운스 그 뒷걸음질 치는 동작에서 이 민첩성이 너무 발도 잘 꼬이고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여러분? 알잖아요. 타운스 수비하는 거 보면은 그것 때문에 공략 대상되고 거대하니까 허둥지둥되는 느낌이 그대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실 현대 플레이오프 NBA 플레이오프에서 매치업 헌팅 대상이 그러니까 이 키 플레이어들 그러니까 에이스급들이 2명이 매치업 헌팅 대상이다. 이거 못 견뎌요. 사실. 레이커스가 그렇게 망한 거거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뉴욕이 아까 말씀드린 이 타운스를 가지고 아레토쿤보를 데려온다든지 이런 거 해볼 만하다고 생각 들어요. 야, 아니 아누노비로 해도 되고 금액적인 조건도 맞고 조금만 더 자원들 섞어가지고 혹은 픽이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뉴욕은 말씀하신 대로 이 픽을 모아놨다가 안 쓰고 모아놨다가 다 썼지. 너무 많이 썼어요. 미칼 브리지스 데려오고 너무 많이 써가지고 그렇긴 하네. 야 뉴욕이 좀 너무 그러니까 브리지스 잘하는데 사실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이거 진짜 결국에는 뉴욕이 픽 잘 아낀다 했는데 이 풀어버리는 게 너무 과하게 풀었다 지금 생각하면은 생각 들고 뉴욕은 좀 뭔가 변화를 가져갈 수 있겠죠. 야 그렇다고 데리고 온 선수를 한 해 만에 처분하는 것도 웃기기도 하고. 근데 진짜 이거 타운스만 쿤보로 바뀌면요 이 팀은 그냥 우승이죠. 타운스 마음 아프네요. 또 1년 만에 또. 이 선수는 사실 막 팀에 뭐 이상한 얘기하고 막 그런 떼쓰고 이런 선수도 아닌데 정말 인품이 좋은 선수인데. 그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서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금 현재 이제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스가 9시 50분 시점인데요. 저희가 방송한 시점이 지금 미네가 5분 동안 야투 하나 3대 0으로 시작했거든요. 근데 11점 런을 당하는 상황에서 서부 컨퍼에 대한 지난 이야기와 예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네스타 11개 던져서 1개 넣었네요. 야 이거는 수비에 그냥 대책 없이 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제가 동환 씨한테 여쭙습니다. 앤트맨과 랜들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앤트맨 지난 경기 끝나고 인터뷰했죠. 난 못하는 거 아닌데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에이스가? 할리버튼 좀 보고 배우세요. 할리버튼 그러잖아. 내가 부족했다. 결국 경기에서 보여줬잖아요. 앤트맨 나는 그러니까 바클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 아니 ESPN 앤트맨을 자꾸 NBA의 미래로 자꾸 밀어 올릴 생각 하지 마라. 오랜만에 맞는 소리 했어요. 자, 그 얘기. 누가 했었죠? 원래? 제가 했잖아요. 제가 여러분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아니야, 맞아. 제가 자주 얘기했잖아요. 앤트맨 그 정도 선수 아니라고. 물론 잘해요, 사실. 그러니까 잘하는데 최근에 전화 동환 씨랑 좀 마음이 많이 바뀌긴 했지만 전화 동환 씨는 사실 앤트맨 좀 비판자에 가까웠죠. 지난 1년 동안 아니 NBA가 좀 너무 NBA 자체에서 너무 의도적으로 동료 선수도 그렇고 앤트맨 샷아웃을 많이 하면서 너무 밀어준다. 우리도 근데 칭찬 많이 하긴 했어. 칭찬도 많이 했는데 우리가 한 2년 전에 앤트맨 지금 레벨이 아니었을 때도 너무 그러니까 이 선수 단점도 많고 이런데 너무 푸시해준다 하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좀 이제 오클라호마 시티 시리즈 밀리니까 또 이런 목소리 나오는 거죠. 잠잠하다가 이제 또 이런 목소리도 괜히 나오는 건데 진짜 에이스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는. 근데 이제 저는 거기에서 솔직히 두 가지 방향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앤트맨은 정말 그 경기 상황에서 그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었나. 첫 번째 그 부분은 저는 좀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 지금 오클라호마 시티 수비가 수비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정도라고 말하면 안 돼. 수비가 너무 좋으니까. 자 슈퍼 에이스들은 이거 다 뚫었어요. 그렇죠. 여기서 또 이제 저도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두 번째 그러면은 그 수비에 대해서 앤트맨의 지금 디시전 메이킹만이 답인가?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건 아니고 앤트맨은 왜 그렇게 못하나? 그건 앤트맨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 요거는 저희가 좀 다루겠습니다. 지금 얘기를 하면서 자 일단은 뭐 얘기 나오면 앤트맨 얘기부터 하죠. 지금 자 이 시리즈에서 사실 샤이 기저스 알렉산더와 앤트맨의 대결인데 많이 비교되죠. 샤이 기저스 알렉산더는 지금 의심을 다 이겨내고 물론 1, 2차전 자유투 많이 뜯어내면서 욕 많이 먹었지만 제발 좀 그만 누워 이 자식아. 잘하잖아. 잘하는데 왜 자꾸 자유투를 먼저 뜯어낼 생각을 하고
자꾸 그게 선 마인드로 가 있는 게 눈에 보여요. 그냥 넣으면 되는데 자꾸 으악 하면서 던지고 자꾸 누우면서 던지려고 그러고 아니 그냥 하면 되잖아. 그냥 해도 잘하던데. 근데 4차전 보면은 예. 4차전 특히 클러치 퍼포먼스나 이런 것도 보면은 예. 야 얘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야 자이투 때문에 저 실력이 묻히는구나. 자이투 이슈 때문에. 내 말이. 와 진짜 겁나 잘한다. 진짜 잘해요. 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계속 좀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앤트맨 얘기로 저희가 시작을 했더니 네. 이 둘을 비교할게요. 왜 이 시리즈에서 샤이는 잘하고 앤트맨은 오 유령이냐? 단순하면서도 네. 굉장히 우리가 궁금한 질문입니다. 예. 자 여기에 대해서 가장 큰 차이. 네. 이게 사실 핵심이에요. 이 시리즈에. 기량 차이? 아니 그죠 그게 기량 차이 맞죠. 네. 아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럼 뭐에서 기량 차이가 나냐? 아 궁금하다. 미드레인지 게임입니다. 네. 미드레인지 게임. 정말 이거 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니, 샤이는 원래 미드레인지 게임 주목이기 때문에 네. 이걸 가지고 앤트맨 너는 왜 샤이처럼 미드레인지 게임 못하냐? 사실 이러면은 조금 앤트맨이 섭섭할 수 있어요. 왜냐면 자기는 그게 주목이 아니거든요. 근데 아니야. 핵심은 뭐냐면 네. 앤트맨 앤서니 에드워즈가 최근 한 1, 2년 동안 겪었던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미드레인지 게임을 거의 배제를 하는 네. 플레이 스타일이에요. 이번 시즌 앤트맨의 이 야투 시도 구역을 보면은 미드레인지 게임이 빈도가 정말 낮아요. 3점 아닌 꿀밑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2010년대 초중반에 그 제임스 하든 같은 어떤 야투 네. 분포도인데 자 그게 사실은 이제 앤트맨이 그래서 이번 시즌에 뭐 3점도 정말 많이 넣는 어떤 시즌이 됐고 스테픈 커리가 이제 그런 질문을 받았죠. 본인의 3점슛 기록을 깰 만한 지금 네, 후배 누구냐? 네. 앤서니 에드워즈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근데 지금 앤서니 에드워즈의 이 미드레인지 게임을 배제하는 이 플레이 스타일이 이 서부 결승에서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오클라호마 시티 입장에서 수비하기 되게 편하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맞아. 자 4차전 봅시다. 네. 오클라호마 시티가 어떻게 수비를 하냐면 자 앤트맨이 하프라인 넘어오면서 높은 지점에서 2대2 하거나 예, 예. 하이 피켓롤을 한다. 아니면 조금 더 낮은 2대1 한다. 네. 그러면은 하텐슈타인이나 헝그렌이 이 스크린이 있는 위치까지 올라가요. 스크린. 그러니까 그거죠. 그렇네. 제가 하텐슈타인이고 예, 예. 봉호 씨가 이 미네스타의 빅맨이에요. 예. 에드워즈를 위해 스크린을 걸죠. 그러면 저는 봉호 씨 있는 위치까지 올라가는 이걸 레벨 수비 뭐 캐치앱 드랍 뭐 예.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내가 되게 높은 지점까지 올라와서 거의 블리츠 대형 만들면서 에드워즈를 계속 밀어내는 거예요. 네. 밖으로. 예, 3점 라인 쪽 바깥쪽으로 밀어내면은 에드워즈는 갇히게 되죠. 근데 여기서 사실 아, 그러네. 에드워즈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에드워즈는 풀업 3점 때릴 수 있는 상황 자체가 많이 줄어들고요. 첫 그쵸. 번째. 그럼 3점 하나 지워지죠. 네. 그리고 내 경로, 돌파 경로에 스크리너 수비에서 하텐슈타인이 서 있기 때문에 하텐슈타인 또 해치 수비 되게 잘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네. 상대방 둘과 우리 애까지 같이 있어 거기에. 네, 맞아요. 그래서 하텐슈타인은 원래 또 해치 수비 잘하기 때문에 잘 안 뚫려요. 에드워즈는 여기서 되게 그래도 좀 좋은 게 빨리빨리 패스를 빼주거든요. 네. 근데 이게 좋은 디시전 메이킹을 볼 수 있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네. 되느냐? 앤서니 에드워즈가 슛을 던질 일이 없어져요. 지워지는 거죠. 예. 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그거죠. 에드워즈가 미드레인지 게임이 있으면 꼭 드래그 스크린으로 2대2에서 막 밀려나니지 않고 네. 그냥 아이솔레이션 해가지고 샤이처럼 예. 미드레인지 게임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하텐슈타인의 해치를 나온다? 그럼 그 튀어나오는 걸 역동작으로 이용해서 그렇죠. 끌고 들어가서 미드레인지에서 풀업 네, 점퍼. 네. 뭐 데빈 부커가 네. 데빈 부커나 전성기 잘하지. 코비나 드로잔이 되게 맞아요. 잘해요. 이런 것들. 조던도 잘했어요. 예. 근데 지금 에드워즈는 네. 미드레인지 게임 자체가 원래 많이 줄어들어 있는 선수고 해치를 깊게 나오니까 일단 빼주기 바빠요. 릴라드나 커리가 그러는 것처럼. 근데 그렇게 되면 오클라호마 시장에서는 어떻게 가느냐? 다른 쪽에서 가버리지. 던져. 그치. 우리는 그냥 최대한 컨테스트 할게. 네. 이 싸움으로 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 3차전, 4차전에서 미네스타가 3점 터지는 거 보면 에드워즈 풀업 3점 물론 있지만 그 윙 코너에서 디빈첸조나 갑자기 맥다니엘스가 살아났죠. 많이 맞아요. 던질 맞아요. 거예요. 그게 들어가면 비등하게 가고 예. 그게 안 들어가면 확 벌어지고. 그렇죠. 오클라호마 시티에 선택을 한 거예요. 맞네. 에드워즈를 잡고 에드워즈 풀업 3점이나 드라이빙 킥을 어느 정도 최대한 제어하고 윙에서 찬스 주자. 이야. 이게 오클라호마 시티 선택한 거예요. 미네스타가 잘 넣는 거 맞는데
이거는 오클라호마 시티가 알고 내주는 거예요. 그러네요. 승부를 건 거예요. 예. 내가 모든 수비를 탁 틀어 막을 게가 아니라 이 정도 레벨 가면 자 우리 다 못해. 맞아요. 에이스 틀어 막자. 앤트맨이나 랜드 막으면 얘네 못 이겨. 맞아요. 결국 그게 이뤄지고 있네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진짜 무서운 무섭다. 거예요. 그래서 사실 3차전에서 오클라호마 시티가 조금 방심한 것도 있고 에드워즈에 대한 압박도 생각보다 약해서 맞아요. 그냥 에드워즈도 주고 윙도 터져버려서 확 무너졌거든요. 그죠. 4차전에서 보면은 에드워즈나 랜들이 2대2 할 때만 앞으로 밀고 나와요. 하텐슈타인이. 혼니가 2대2 할 때는 쳐져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미네 경기 보면서 답답했는지가 이거였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오클라호마 시티는 앤트맨은 그렇게 밀려다닐 때 2대2 할 때 우리가 압박 깊게 나가면은 볼 빼주는 선택만 하는 걸 아니까 그 선택지만 있는 걸 아니까 거기서 공이 손에서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야. 그래서 윙에서 디빈첸조나 맥다니엘스가 던지는데 디빈첸조는 뭐 약간 로또성이고 이번 시즌 플레이오프 내내 4차전에 갑자기 폭발했지. 예, 그렇죠. 말도 안 되게 들어가더라고. 그러니까 사실 디빈첸조 갑자기 안 터졌으면 그 게임도 무난하게 오클라호마 시티가 이겼을 거예요. 그렇게 됐지. 추격 안 당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오클라호마 시티가 이건 거죠. 계획한 대로다. 예. 그냥 제대로 당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앤트맨이나 랜들이 2대2 할 때 이 카루소가 코너나 윙에서 공간 좁혀주는 갭 수비, 갭을 잡는다고 이 선수 사이의 공간을 좁혀서 잡는다고 해서 갭 수비라고 하거든요. 갭 잡아서 긁어주는 수비나 막 이런 것들부터 해가지고 지금 앤트맨이나 랜들의 미드레인지 게임은 지금 삭제돼 있어요. 지금 미네소타는. 와 이게 되게 재밌는 게요. 3차전 때 사실은 많은 사람들 이거 모른다. 이거 봐라. 대승 가는 거 보니까 이거는 미네소타가 다시 갈 수 있다 했지만 다이거널트 감독 입장에서는 야 다 터진 거야 그냥. 그렇죠. 이런 상황이네. 웃고 맞아요. 있었겠네. 그렇죠. 제가 1차전 끝나고 리뷰할 때 그런 말씀드렸죠. 미네소타는 이 오클라호마 시티가 가운데 미드레인지 공간 좁히고 긁어내는 수비 그리고 안쪽에서 코너 쪽에서 헬프 오는 수비 이거 뚫어내려면 코너 윙에서 3점 터져야 된다. 이 얘기를 말씀드렸고 이거 사실 3차전에서 정확하게 실현됐거든요. 실현됐죠. 근데 자, 이 7차전 승부에서 그런 게임이 나올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맞아요. 현실적으로 NBA 플레이오프 레벨에서. 그러니까 가끔 그렇게 미치는 팀들이 뭐 한 10년마다 한두 팀씩 나오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잘 없죠. 그리고 이번 플레이오프 특징이 뭔지 아세요? 지금 컨퍼런스 파이널에 있는 4개 팀 모두 리그에서 3점 중하위권 팀들이에요. 미네소타가 아마 제일 높을 거예요. 오, 그러네. 네, 3점 무수하게 쏟아내는 팀들 지금 다 사라졌어요. 우와. 네. 지금 아마 미네소타가 그나마 3점 많이 넣을걸요? 정규 시즌 기록. 제가 한번 확인해야 되는데. 동아씨 진짜 그러네요. 제가 알기로 상위권 팀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오클라호마 시티의 수비가 통할 수 있는 구조기도 해요. 이야. 네. 그래가지고 아무튼 미네소타는 지금 이 오클라호마 시티 수비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안 찾는 동안 말씀드리면 네네. 오클라호마란 팀을 깨기 위해서는 진짜 걸출한 슈퍼스타가 필요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제가 미네소타가 그래도 오클라호마를 한 4대3 정도로 괴롭힐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앤트맨한테 좀 기대를 했어요. 전 개인적으로 솔직히 이건 제 뇌피셜 혹은 제 그거예요. 오클라호마가 골든 스테이트나 클리퍼스나 레이커스를 만났다면 물론 또 이렇게 하면 야 또 다 떨어진 팀 데리고 또 뭔 소리 하는 거냐라고 하시겠지만 상성상 오클라호마가 잡힐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오클라호마가 훨씬 더 객관적인 전력은 높습니다만 그 미네소타가 앤트맨이 이 정도밖에 못하는 게 그냥 저는 결국 동환 씨가 아까 얘기했던 미드렌지 게임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랜들이 잘하다가 랜들이 지금 미드렌지 잡아먹히기도 했지만 어쨌거나 이 두 선수가 완전히 막히면서 여기는 시리즈가 4대1로 끝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지금 상황이 22대 7이거든요. 끝났어요. 미네소타는 못 들어요. 이 수비를. 예. 야 이걸 핀치 감독의 역량이 부족한 걸까요? 아니면 이 슈퍼스타들 에이스들의 역량 문제일까요? 저는 앤트맨의 한계가 드러난 거라고 봐요. 한계? 앤트맨은 이 시리즈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거라고 봐요. 제가 이제 3점 기록 찾아보니까 일단 조금 얘기를 연결해서 같이 할게요. 미네소타가 탑5인데 정규 시즌 근데 이거 사실 윙이나 코너에서 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드워즈가 많이 넣는 건데 지금 에드워즈가 사실 거의 뭐 그쵸. 삭제되고 있기 때문에 슛 레인지가 긴 선수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세 팀은 3점 중하위권인데 자 근데 이제 앤트맨은 그러니까 본인 풀업 3점과 이 리머텍에만 집중하는 이 플레이 스타일을 바꿔야 돼요. 예, 안 그러면 아마 이제 많은 팀들이 이거 다 보고 있을 거거든요. 정규 시즌에 통하겠지. 예.
자, 앤트맨 막으려면 앤트맨 2대2에 대해서는 자, 오케이. 해치 잘하는 빅맨이 깊게 나와서 밀어주고 앤트맨이 미드레인지를 진입하면은 카루소나 윙 코너 쪽에서 빨리빨리 헬프 들어와서 앤트맨이랑 범핑 해주고 코너킥 아웃 잡아줘. 그러면은 다 막혀. 이거 이미 답 나왔어요. 앤트맨은 샤기르스 알렉산더처럼 미드레인지에서 잡고 1대1도 못하고 윙에서 1대1로 이제 그 어떤 미드레인지 게임 풀업 점퍼 이런 거 던질 수 있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앤트맨은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나는 좋은 선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더블팀 오는데 빼주는 거 나쁘지 않죠. 무리 안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결국에 누적되면은 그게 본인의 존재감인 거예요. 그게 오클라호마가 의도한 바고.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결국 비나이다밖에 안 되나. 물 떠다 놓고. 맞아요. 자, 네. 제발 코너 3점슛 들어가기만을 바랄 수밖에 없는. 맞아요. 지금 그런 구조예요. 예, 오클라호마 시티는 승부를 걸었고.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앤서니 에드워즈가 불과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자유투도 잘 뜯어내고 그랬던 걸로 아는데 이게 이번 시즌 되면서 좀 풀업 3점 의존도가 좀 높아지고 약간 이상하게 약간 바뀌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오펜스에서. 예. 그러니까 저 이제 앤서니 에드워즈에 대해서 좀 칭찬도 많이 했죠. 이 선수 폭발력 좋고 드라이빙 킥도 좋아지고 많이 좋아졌어요. 예, 더블팀에 네. 대처하는 방식도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에드워즈 정도의 어떤 스타에게 기대하는 거는 그런 소극적인 대처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좀 더 공격적인 대처. 네. 아까도 뭐 언급을 했지만 코비 브라이언트처럼 자 더블팀이 온다. 그러면은 그 더블팀이 오는 선수의 역동작을 이용해서 오히려 그쪽 방향으로 제치고 들어가서 풀업 점퍼를 네. 만들어낸다든지 사실 너무 가혹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지만 에드워즈 정도 스포트라이트 받는 선수는 그 정도 레벨의 플레이를 그렇죠. 퍼포먼스에서 플레이오프에서 네. 보여주기를 우리가 기대할 수밖에 없죠. 그럼요. 팀이 이렇게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이면. 네. 그래서 앤서니 에드워즈는 아마 좀 이 여름이 굉장히 좀 고민이 많은 여름이 되지 않을까. 야, 네. 이게 참 슬픕니다. 랜들도 뭐 저희가 이제 카렌서니 타운스와의 그 트레이드 윈인이라는 평가가 상당히 대부분이잖아요. 여기까지 올라온 것만 해도 서로가 굉장히 트레이드를 잘했다라고 봐지는데 랜들도 지금 사라져 버려서 랜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수비 당하고 있죠. 그러니까 왼쪽밖에 못 판다는 걸 이미 알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제가 1차전 때도 말씀했죠. 제일런 윌리엄스나 카루소를 랜들이나 리즈에게 붙여버리죠. 네, 네. 뭐 다 나오죠. 네, 다 나오고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이 선수들은 빅빅 피켄롤로 뭔가 하는 게 강점인데 그런 어떤 인사이드에서 별로 강점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 선수는 결국엔 신장 대비 네. 좋은 핸들링과 슈팅력으로 상대를 갉아먹는 게 좋은 점인데 네. 그게 이제 많이 지워지고 있죠. 그러니까 오클라호마 시티 제가 뭐라고 얘기했었죠? 수비 레벨이 다르다고. 그러니까 요키치 정도 아니면 오클라호마 시티 수비는 감당이 안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난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슈퍼스타가 있으면 이 오클라호마의 수비를 찢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지금 핸들러 입장에서 오클라호마 시티 수비는 솔직히 진짜 뚫기 어려울 거라고 봐요. 지옥 같죠. 예, 진짜 지옥이에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피지컬하기도 하고. 클리퍼스가 덴버를 만약에 잡고 올라갔어도 네. 저는 덴버처럼 못했을 것 같아요. 예, 진짜 요키치가 리그에서 거의 유일한 오클라호마 시티 킬러예요. 예, 그런 피지컬로 홈그랜이나 이런 쪽 다 무력화하고 작년 르브론이 예. 오클라호마 잘 잡았는데. 그러니까요. 르브론이나 그런 피지컬로 그냥 예. 밀고 들어갈 수 있는 강한 어떤 묵직한 어떤 맛있는 한방. 포워드나 빅맨. 그걸 랜들에 기대한 바인데. 예, 그렇죠. 근데 랜드는 또 외곽 플레이어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있고 미네소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오클라호마 시티 얘기를 조금만 더 하자면은 저는 샤기르스 알렉산더가 참 대단한 네, 것 같아요. 네. 뭐 자유투 이슈가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너무 묻히는데 이 선수의 장점들이 그러니까 지금 사실 샤기르스 알렉산더는 현지에서도 계속 나오는 게 그러니까 이 선수의 스윗 스팟 네. 가장 좋아하는 구역은 이 양쪽 엘보를 앞세우는 일단 미드레인지란 네. 말이에요. 미네소타 수비가 좋아요. 사실은 제이든 맥다니엘스가 붙어 있고 샤이가 그쪽에서 뭔가 1대1을 하거나 진입하려고 하면은 더블팀을 가진 않고 그쪽에 벽을 쳐요. 네. 양쪽에서 깊게 들어와서. 그러니까 제가 1대1을 하고 있으면 요쪽에서 다른 미네소타 선수, 요쪽에서 다른 미네소타 선수가 그쵸. 벽을 만들고 있단 네, 말이에요. 들어오지 그래서 못하게.
여기 또 거기서 그래서 엘보 쪽으로 더 가까이 들어가면 네, 네. 엄청 깊게 들어서 네. 긁거나 붙어버려요. 더블팀처럼. 근데 샤이어스 알렉산더의 대응이 좋은 점. 일단 첫 번째. 그 벽들이 좁혀져서 공간을 좁히는 그 타이밍을 알고 너무 잘 빼줘요. 바로 옆으로. 한 킥업해서 한 방에 자꾸 3점이 빵빵빵 터지죠. 예. 이 부분이 일단은 크고, 두 번째. 자, 이렇게 내가 상대의 벽을 만드는 수비 상대로 마주보고 1대1을 계속하게 되면은 네. 그 공간을 좁히는 선수들이 손질을 계속하기 때문에 그죠? 턴오버가 많이 나와요. 근데 샤이저스 앤선더 4차전 플레이 여러분 네. 잘 집중해서 보시면 네. 이 선수가 페이스업만 하던가요? 이렇게 미드레인지에 드리블 하면서 그러네요. 들고 들어가다가 네. 등지고 이런 모습 네. 정말 많이 보셨을걸요? 네. 이렇게 되면은 뭐가 바뀌냐면 상대 수비가 벽을 치는 게 좀 의미가 없어져요. 왜냐면 볼 보호가 되니까. 그럼요. 그래서 상대 손질에 대한 방어가 되고 네. 그래서 이걸 사실 바클리 무브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바클리 무브가 네. 뭐냐면 밖에서 돌파를 하는데 포스트업처럼 등지는 동작을 섞어서 하는 건데 앰퍼니 하드웨이도 그거 되게 잘했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브런슨도 이거 잘해요. 아, 잘해요. 근데 샤이저스 앤선더가 되게 스키니하고 마른 몸이지만 이 시리즈에서 그제 이 미네스타의 미드레인지를 좁히는 이 수비를 상대로 등지는 액션까지 섞어가면서 포스트업 1대1이라든지 뭐 포스트업이라보다는 뭐지? 등지는 돌파? 네. 1대1 이런 식의 어떤 득점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런 액션들을 섞어가면서. 그래서 이 4쿼터의 결정적인 미드레인지 점퍼, 베이스라인 점퍼 보면은 등지고 시작하는 걸걸요? 야, 그 긁지도 못하고 힘든데. 예. 심지어 얘는 타이밍도 잘 뺐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안 되다 싶으면 펄 뜯어내고. 그죠. 풀업 정도 다 터지고. 예. 그리고 벽 하나가 더 깊게 들어온다? 빼주고 네, 터지고. 네. 그리고 시원할 때는 제일로 윌리엄스가 해결 다 하고. 제일로 윌리엄스 증명하고 있죠. 지금 제이더비 예. 딱 적어본 게 확실한 2옵션으로 그냥 그렇죠. 자신감을 얻어버렸습니다. 이 봉훈 씨나 이제 우리가 좀 네. 같이 좀 의심을 좀 했었는데 이 시리즈에서는 사실 살아났어요. 너무너무 잘하고 확 있죠. 살아났어요. 아, 그래서 오클라호마 시티 지금 루도트가 앤서니 에드워즈 잡는 수비도 너무 좋고. 네. 예, 몸으로 이제 파이스루 하고 위에서 가둬드는 탑락이라고 덮는 수비. 그래서 동선을 아예 잡아버리면서 네. 에드워즈 힘을 다 빼놓고 있고. 야, 카루소 수비 너무 좋고요. 벤치에서 나왔는데 수비 너무 좋고. 예, 너무 좋고. 네. 야, 이거는 예, 오클라호마 시티의 파이널 진출 그리고 우승까지 사실 자꾸 생각하게 되는. 아, 너무 강하다 이 팀 수비가. 그럼 오케이 너네 골밑 약하잖아 했더니 하텐슈타인 오래 데리고 와가지고 굉장히 잘 써먹고 있고 홈그랜 건강하고 높이도 그렇게 밀리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인디애나 저 진짜 만약에 할리버튼이 이 얘기 해야 돼. 지금 마지막 얘기를 그걸로 하고 싶거든요. 네네 결국에는 그렇죠. 지금 이제 26대 9예요. 1쿼터가 끝났거든요. 미네가 미네가 떨어진다고 봐야 돼요. 그럼 결국에는 인디애나랑 오클라호마랑 붙어요. 야, 자, 흥행 진짜 안 되겠다. 흥행은 안 되겠는데 어쨌거나 농구 경기 재밌을 거예요. 아, 경기는 엄청 재밌을 거예요. 둘 다 엄청나게 피지컬한 팀이고 막 뛰어댕길 거고 그리고 그래도 난 NBA 미래들이 있는 팀들이고 어떻게 보십니까? 아, 저는 이제 지금 얘기 드리려고 했던 게 이런 오클라호마 시티 수비 상대로 할리버튼이 어떤 모습 보여줄까 네. 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클라호마 시티는 사실 시즌 내내 이 2대2나 이런 긁는 2대2 수비에 대해서 해치, 블리츠, 긁는 수비, 동선 잡는 수비 이런 거 너무 잘하는 팀이고 네. 결국에는 할리버튼이 이거를 어떻게 깨부수냐 관건인데 저는 할리버튼이 그런 대응에 대해서는 앤서니 에드워즈보다 분명히 한 단계 높은 플레이를 보여줄 거라 생각해요. 할리버튼은 에드워즈처럼 더블팀 오면 빼주는 소극적인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선수는 장신의 시야가 좋기 때문에 그렇게 블리츠에 가까운 상황에서 이런 움직이는 다른 동료가 좋은 어떤 득점을 만들 수 있도록 패스를 잘 빼줄 거거든요. 네. 자, 이거는 좀 기대가 되고 다만 이제 루도트를 아마 할리버튼이 붙여서 몸싸움으로 힘을 많이 빼놓을 거고 그러면서 이제 할리버튼을 되게 터프하게 짜증나게 만들 텐데 그렇죠. 이렇게 됐을 때 인디애나가 오펜스 쪽에서 해법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사실 시약함도 홈그랜이나 하텐슈타인 매치업에서는 조금 밀릴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이 선수가 결국에 2옵션이라 봤을 때 2옵션이죠. 아, 근데 홈그랜 하텐슈타인 수비는 좀 이 선수 효율을 깎아먹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야, 높이가. 이거 좀 괴롭긴 하겠다 지금 인디애나가. 예, 저는 진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변수는 이제 에런 니스미스가 몸빵으로 수비하는 수비수라 네. 이제
맥다니엘스랑 조금 결이 다르거든요. 맥다니엘스는 이 길이와 스피드와 그죠, 반응 그죠. 속도로 네. 수비하는 수비수고 에런 스미스는 브런슨 수비하는 뭐 몸빵으로 엄청 치대는 스타일의 사실 또 다른 루도토예요. 네. 인디애나의 루도토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샤이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인가. 예. 그리고 네마드도 좋은 수비수니까 거기서 영향을 줄 그쵸. 것이고 그리고 인디애나는 미네소타보다 템포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네. 오클라호마 시티의 그런 제가 말씀드린 그런 좋은 수비가 세팅되기 전에 이런 오펜스들을 많이 가져갈 수 있고 네. 그 화력이 오클라호마 시티를 좀 짜증나게 만들 수는 있다. 요 정도 변수는 있다고 봐요. 하지만 그건 결국 동아 씨가 말하는 건 결국 변수일 뿐이지. 사실상 객관적인 전력으로 봤을 때는 오클라호마가 올해 우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 맞아요. 네. 네, 저는 4대1까지는 안 나올 것 같고 4대2 정도? 4대2 정도? 결국 이럴 것 같아요. 오클라호마가 계속 흐름을 잡아가다가 인디애나가 또 갑자기 피지컬하게 밀어붙이면서 그걸 만약에 뒤집어 엎으면 시리즈 전체가 좀 치열하게 갈 수 있을 것 같고 한 경기라도 그런 모습이 안 나와준다면 4대1 혹은 4대0으로 끝날 수도 있겠다. 그렇죠. 언더독은 인디애나가 확실하고 네. 인디애나는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라면 솔직히 샤이한테 50점, 60점 주는 걸 택할 것 같아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샤이 기저스의 지금 이 갭 수비, 네. 벽 만드는 수비에 대한 내용은 사실 거의 물이 올랐어요. 지금 빼주는 거 보면은.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오클라호마 시티 슈터들에게 붙어 있고 다른 수비수들이 샤이가 1대1 하도록 냅두고 에런 니스미스가 네가 다 막아줘. 점수 줘도 돼. 파울아웃 당할 것 같은데. 예. 그런 식으로 저는 수비를 할 것 같아요. 샤이가 100점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어차피 오클라호마 시티 정도의 팀 상대로는 그런 결단을 내려야 돼요. 거 주고 가자. 예. 저라면 그런 선택할 것 같은데 리칼라일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오클라호마 시티의 리듬을 좀 무너뜨리고 샤이만 날라댕기도록 만들고 윙 코너에서 못 터지게 만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더 무서운 건 오클라호마가 벤치도 좋다는 거. 그러니까요. 뭐 아이지아 조나 뭐 이제 그런 케이스 에런 몰라스나 뭐 이제 그런 선수들 무서운데 저는 그게 효율적인 것 같아요. 오클라호마 시티 3점 터지기 시작하면 이건 걷잡을 수 없고 예. 또 중요한 건 오펜스죠. 사실 이거는 할리버튼에게 달렸습니다. 진짜 많이 달렸습니다. 아 그리고 마일스 터너가 아까 뭐 시아캄과 이제 하텐슈타인 시아캄과 홈그랜 이런 얘기 해주셨지만 홈그랜이 또 외곽 수비는 전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좋은 편이죠. 그러면은 마일스 터너가 오히려 잡아먹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또 재밌는 게 마일스 터너가 타운스한테 잡아먹힐 것 같았는데 아 그것도 그래. 오히려 또 우위에요. 아 그것도 그러네. 그래서 여러분들 난 너무 신기한 게 마일스 터너 되게 나이 많을 줄 알았는데 29이에요. 엄청 젊어요. 28인가 9인가 그래요. 빨리 리그의 자리를 잡아서 네. 되게 나이가 있어 보이는데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재밌을 것 같다. 예, 하지만 오클라호마가 유리하다. 그렇죠. 예, 오클라호마 유리하다. 네. 아마 저희가 다음 주에 날짜를 잡았는데 또한 다음 주 목요일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파이널 6월 프리뷰. 6일 날 맞아요. 첫 경기가 펼쳐지게 되면은 파이널 프리뷰가 될 텐데 맞아요. 그때 좀 더 한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렇죠. 아 그때까지 파이널이 없는 건 좀 속상하긴 하다. 한 경기라도 했으면 더 재밌을 텐데. 그러게요. 근데 또 그런 생각 들어요. 그때는 네. 아마 우리나라에 다른 큰 이슈가 있잖아요. 또 아 6월 3일에. 그런 얘기 안 할 거잖아. 네, 그래서 우리 조회수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저희가 오프시즌 얘기를 많이 해야겠죠. 그 아무래도 또 좀 다른 주제도 가져와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의 구독이 아주 큰 사랑이, 큰 힘이 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저희 또 뭐 느바 비큐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또 다양한 이야기 들려드리고 있으니까 느바 비큐도 좀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컨텐츠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